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 화신아파트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고 층은 4층입니다. 401호 대지권 9.3평이고 건물은 25.6평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감정가는 2억 1,500. 자, 이 물건을 수업 사건으로 선택한 건 64%까지 유찰돼서 1억 3,760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64%까지 떨어지면 일단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경쟁률은 높아집니다. 물론 그다지 크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어떤 이런 가격적 매력이 있는 물건이 나타났을 때 어떤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경매를 공부하고 또는 경매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장시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양시성을 가진 누구입니다. 입찰 24일 전에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날 1차 진행을 했습니다. 2억 1,500. 이때 유찰됐습니다. 이 가격은 시장의 거래 가능 금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너무 인기가 없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유찰되었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도 매수했을 때 이익이 전혀 없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1억 3,760만원까지 유찰되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길래 두 번이나 유찰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관은 그냥 일반 평범한 아파트처럼 생겼습니다. 건축된 지 한 20년 정도 돼 보이죠. 방향은 남서양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보면 그 기재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럼 분명히 현황조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현장을 갔는데 폐문부재하여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그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그 소유자의 배우자가 전입돼 있더라. 그 가족이 전입돼 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다. 자, 그럼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서 낙찰가를 계산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은 장 누구. 자, 이 사람이 2016년 7월 8일 날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경매 신청은 이 사람이 했겠죠. 양 누구 이 채권자가 이순희 채권자가 자 7월 8일 날 2016년 7월 8일 날 첫 번째 근저당이고 그리고 2016년 같은 달 7월 15일 날 자 7일 차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순희 근저당권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고 1순위 근저당은 이 첫 번째 있는 근저당이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는 이 근저당이 되고 이 두 번째 근저당은 이 근저당의 기준 때문에 이것이 다 소멸됩니다. 그냥 이 기준을 그 기준 이하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다 소멸이다. 등기상의 권리 분석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 가처분 외에는 인수되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거 없어지는 거죠. 자, 이거 없고 이것도 소멸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돈을 다 못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받을 게 하나도 없으면 경매 자체가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로.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더 언급하는 건 이제 이순희가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보면 1억 4,19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을 낙찰가가 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취하될 수도, 그러니까 진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을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자, 동래구 온천 화신 아파트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상의 어떤 권리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인수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관리실에 전화하셔가지고 연체 내역과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과금,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하시고,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점유자는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명도는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한다. 잔금을 내고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평수가 있으니까 약 300에서 400 정도 예상이 되고, 그러면 한 300만 원 이하에서 그 돈을 주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돈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매물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4층이죠. 저층, 자, 1억 9천이 있습니다. 자, 2억 500, 2억 1000. 자, 비슷한 게 1억 9천이 가장 싼 게 1억 9천입니다. 저층.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2019년도 하나도 없고 2018년도에 2억 초반에 거래가 되다가 저층이 2억 정도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거래가 없다. 분명히 2억 이하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예. 호가도 1억 9천. 호가가 1억 9천인데 거래 내역은 1년 이상 없다. 그럼 1억 9천 이하가 거래 가능 금액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1억 8천에서 1억 9천이 거래 가능 금액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나 조금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자, 비슷한 연식의 온천 대동다수, 삼전 그린코아, 자, 보니까 전용 면적 18평과 18.1평, 3층과 11층, 동양과 남동양,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의 진행하는 경매 물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하나는 2차 1대1이었고 3차 가니까 8대1이었다. 3차까지 가서 경제적 매력이 굉장히 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8명 정도가 들어오더라. 8명 정도면은 시장의 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3대1의 경쟁률 치고는 높지 않다. 그리고 2차에서는 1대1이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굳이 이 지역에 이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는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2억이고 1억 9천이고 할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8천과 1억 6,500, 낙찰가는 1억 6,880과 1억 5,236만원, 시세 대비 93%와 92%, 이것을 가중평균 하니까 92.9% 정도. 자, 하한가 1억 8천 적용하면 1억 6,800 정도 나옵니다. 1억 6,800. 그리고 상한가 1억 9천 적용하면 1억 7,700. 자, 1억 6천 얼마와 한 1억 7,700. 1억 7천 정도가 중간 가격 되겠네요. 그러면 중간 가격 정도인 1억 7,400 정도 적용하면, 자, 이 정도에 낙찰되지 않을까 보고 적용하면 취득세는 이렇게, 자,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자, 그리고 명도비용은 꼭 반영한다. 자, 이렇게 하면 1억 7,900 정도의 정리가 된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